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쁘고 귀엽고 상냥하고 깜찍한 김난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시간 금방 가죠. 2020년 11월 며칠? 24일. 자, 오늘 날씨는 어때요? 좋아요. 추웠나? 네. 추워요. 좋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꼭 다뤄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도 끝났고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좀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16년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맥을 짚어보듯이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 중에 하나의 그 장르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은 자서전 쓰기다라고 생각해요. 자, 제목을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여러분 자서전은 누가 쓴다고 생각해요? 내가요.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책이 자서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서전은 뭐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단한 사람들만 쓴다고 생각하죠? 최근에 한 20권 정도의 자서전 관련한 책을 샀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고 있는데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잘 쓸 수 있다. 어떻게? 여기 보면 방법이 다 나와 있어. 이거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자서전을 써드리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볼까? 너무나 쉽게 돼 있다. 딸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자서전. 이거는 그 가계도라고 해서 가족 나무예요. 자,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아버지 어머니 이름 적고 외가 쪽, 친가 쪽 이렇게 쭉 이름을 적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나무가 있고요. 트리 오브 라이프죠. 여기는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머니 사진을 찍어드리고 아버지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주로 뭘 쓰느냐 하면은 다 나와 있다.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 그리고 아빠의 형제들, 또 우리 가문의 역사 전통. 우리 집안의 제사와 명절, 뭐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청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쭉 적어가는 거예요. 자, 아빠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빠의 대학 시절, 아빠의 청춘, 아빠의 일과 직장, 아빠의 군대 생활, 이런 거 사진을 잘 모아보면은 아빠 사진 다 꺼내봐. 아빠 앨범 줘봐. 그럼 여기 흐름 순서대로 붙인 다음에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진이 먼저 정리가 되면 훨씬 글쓰기가 더 편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여러분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본다든지 해서 자서전 쓰는 시간을 국어 시간에 갖기도 해요. 그래서 중학생들의 자서전 쓰기라는 그런 책도 나와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여러 권의 이제 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서전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여러분의 엄마의 뱃속에서 태동을 느끼게 하고 또 이제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의 태아의 사진을 이렇게 찍고 엄마가 보관하는 일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육아일기죠. 육아일기. 그래서 요즘은 스스로가 자서전을 쓰기보다는 자녀가 부모님의 자서전을 써주는 그런 부흥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빈 공간들이 많이 있죠. 이 빈 공간에는 다양한 소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적기도 하고요. 또는 스스로 내 자서전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대로 써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소년기 시절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정리해 주세요. 또는 또 가장 빛났던 일은 무엇인가요? 또 어른이 되었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을 정리해 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실패했던 경험, 또 내 얼굴의 모습도 직접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소주제들이 있어서 이 빈 공간을 채우기만 해도 다 채웠을 때는 뭐가 돼요? 이 한 권이 자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딸 아들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사진도 붙여주고 우리 어머니가 나의 어렸을 때 육아일기를 써준 것처럼 나도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서전을 써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자, 이런 책도 소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제목이 똑같네.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자, 여기에도 빈 공간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몰라도 여기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채우기만 해도
얼마든지 자서전 쓰기는 가능하구나. 그렇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선생님이 작년에 자서전을 실제로 한번 써봤어요. 요양원에서 선생님이 50시간 우리 7분의 어머니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연세는 70대에서 90대까지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리만 불편해서 그렇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다 괜찮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살아왔던 이야기들 쭉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녹음을 한 다음에 여러분처럼 중학생들이 다 워드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게 원고가 선생님한테 보내져 오면은 그걸 다시 선생님이 정리해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거는 시로, 어떤 거는 산문으로, 어떤 거는 편집을 형태로,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그렸던 그림과 함께 이렇게 자서전을 엮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보면 어렸을 때 별명, 그리고 즐겨했던 놀이, 행복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 그리고 내 생일, 또 내가 좋아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의 장래는 어떠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7분의 어머니들이 본인의 얼굴을 직접 다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소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글로 쓸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얼마든지 책으로 엮어드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자서전을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완성된 자서전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누구? 헬렌 켈러.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의 자서전이에요. 헬렌 켈러는 맨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농아들에게 말하기를 가르쳤고 대서양에서 로키 산맥까지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박사님께 이 책 내 삶의 이야기를 바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간은 눈과 귀를 통해서만 지각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도시 거리와 시골길 산책을 비교할 때 도로 포장의 유물을 제외한 나머지 차이도 알아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이 사람들은 내 몸 전체의 감각이 주변의 모든 상황에 생생히 반응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자신이 겪은 일에 늘 생생한 감각을 유지함으로써 켈러는 이런 독특한 경험들을 세상에 말해줄 수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동안의 삶 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를 다 적으라고 하면 적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면 뭐냐면 선생님이 생각해낸 거는 뭐냐면 하나의 징검다리를 찾아낸 거예요. 16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가장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나 또는 사람이나 어떤 에피소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말고 한 3가지 정도만, 아직 어리니까 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만 내 삶에 있어서 꼭 중요한 부분들을 적는다면 어떤 걸 적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5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2가지 말만 오직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무이. 그때는 경상도에서 엄마라고 하지 않고 어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무이.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응이에서 응. 그 말 하나면 다 통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도 힘들면 화가 나면 모든 거 다 응 하나로 다 장단고저 샘여림을 통해서 내 의사를 표현했던 거죠. 누가 가장 걱정을 많이 했을까요? 엄마 아버지였겠죠. 아,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말도 못하고 사람 노릇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 성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있죠. 내가 5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발육이 좀 더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은 나를 끼워줬을까? 아니요. 고무줄 놀이를 하면 내가 들어가는 그 팀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끼워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많은 놀이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소외감?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 다른 과목은 다 잘했는데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자신 없어요?
죽어요. 국어야? 막 대놓고 얘기한다. 선생님 앞에서. 국어 선생님 앞에서 국어가 어렵다고. 자, 또 뭐가 어려워요? 기술가정. 수학? 기술과정? 기술과정 무조건 외우면 안 되나? 근데 어려워요? 수학이 어렵군요. 선생님은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과학? 선생님 아버지가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진짜 자신 없는 게 딱 하나 있었다? 다이나 뭘 것 같아? 뭘 제일 못했을까? 영어도 잘했거든요. 정답. 왜 못 알아맞히지? 역사. 수학. 요리. 진짜 지리. 사회. 맞췄다. 내가 사회를 못하고 나 사회 잘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못했냐? 그때는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은 데다가 그러니까 여행을 거의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청량의 고추가 유명하다? 한산의 모시가 유명하다. 근데 한산이 어디에 있는지 청량이 어디에 있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첫 시험을 보는데 내가 다른 건 다 자신 있는데 1등 할 자신 있는데 사회만 잘하면 진짜 1등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짝꿍이 있잖아. 사회를 너무 잘했다? 사회를 진짜 잘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한 반에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한 반에 몇 명이었게? 130. 놀라지 마라. 73명이었다. 우리 반이. 1학년 내가 B반이었는데 73명이었어요. 내가 72번이었거든. 키 순서대로. 그래서 선생님이 딱 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한 자리에 2명씩 앉게 돼 있었어요. 내 짝꿍이 뭘 잘했다고? 사회를 잘했어요. 선생님은 사회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은요 슬쩍 봤어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감독을 하던 선생님한테 들켰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행위. 빵점 처리 받은 거야. 빵점 처리. 사회가 빵점이 되어버렸네. 그때부터 선생님의 어두운 인생은 시작됐던 거야. 그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야,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좌절감?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쪽팔렸고 그리고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자서전을 쓰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적는 게 일기가 아닌 것처럼 자서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 있죠? 엄청나게 나의 어떤 삶의 징검다리가 되었던 그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걸 적어주는 거예요. 그게 자서전이다라는 거.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린데 무슨 자서전을 써? 쓸 게 없어. 그게 아닌 거야.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가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이렇게 적는 거야. 근데 단 하나, 선생님처럼 지금 내가 지금 노출하기 되게 힘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서전을 쓸 때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봐야지. 자, 박수 3번 시작.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내 삶이 노출되면 어떻게 하지?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보면 어떡하지? 이거 들키는 건데? 그럼 이거 다 소문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전국 방방곡곡에 다 알려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돼요? 못하죠. 드러내기 두려운 게 사실은 가장 힘들기 때문에 자서전을 못 쓰는 거예요. 내 삶의 노출, 내 어두운 면, 내 마음의 곰팡이, 내 마음속의 동굴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드러내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내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해라? 말하지 마라. 근데 다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써준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치료적인 면에 한해서 심리 상담을 받듯이 자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 종이를 나눠줄 건데 오늘 완성하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됐던 거, 나의 삶의 징검다리, 내가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그 징검다리가 무엇인지 3가지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 항목, 3가지 단어, 3가지 문장만 써도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